굉장히 안 좋은 악성 리뷰가 많이 달려있다. 일이 어렵거나 지원이 안 되거나 인성 거지들로 꽉 찬 뭐 정치판이거나 한두 명이면 그 개인의 문제인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조직의 문제죠. 안녕하세요. 면접배워 면접봐 영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칠판 앞에 섰는데요.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에 지원들 많이 하시는데 가지 말아야 될 기업 또는 뭐 가도 괜찮은 기업 이런 여러분의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칠판 앞에 섰습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이 영상에서 중소기업을 피해야 되냐 가야 되는지 요 내용들 몇 가지 가이드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쭉 보니까요 이런 댓글이 제일 많아.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업무 저 업무 다 하는 회사.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중소기업에 갈 거냐 말 거냐.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중소기업이면 이 업무 저 업무를 하는 게 제 생각에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중소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규모가 작고 그 안에서 지금 모든 일이 전문성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연결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연결성을 찾으려다 보면은 업무 구분이 되게 애매해요. 이 업무 저 업무를 통해서 필살기를 못 만든다. 도저히 이게 불가능하다. 필살기의 내용은 유사 경험, 성공 경험, 인사이트였잖아요. 그러면 성공 경험을 만들 수 있기 위해 핵심이 뭐냐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업무를 하든 이 업무를 하든 목표가 있기만 하면은 필살기 만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목표를 설정해서 뭔가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니라면 피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마케팅 업무라는 거를 뭐 한 60 정도 하고 영업이에 뭐 한 20이고 총무가 뭐 한 20이야. 여러분의 메인 직무를 뭘로 가는 거예요? 마케팅으로 한번 해볼 수는 있는 거죠. 이런 환경이라면 저는 한번 들어가서 경험을 쌓는 데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목표에 의해서 움직인다거나 어떤 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필살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걸 기준으로 일하는 방식이나 회사가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는가 정도를 기준으로 얘를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공 경험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3C포피를 만들면 된다 그랬고 적어도 유사 경험이라고 밀 수 있는 경험 자체가 있냐 없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성공 경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사 경험이죠.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더라도 마케팅 관련된 업무를 내가 성과를 내봤어요 라고 우길 수만 있으면 돼요. 우길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는 들어가서 일을 해보시면 알게 되겠죠. 이거를 만들 수 있냐 없냐의 특징이 저기에 있는 것 같아. 내일 무슨 일을 할지 몰라. 다음 주를 무슨 일을 할지 모르고 다음 달에 무슨 일을 할지 계획조차가 불가능해. 이런 경우는 회사 자체가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유사 경험이나 성공 경험이라는 게 복걸복으로 걸릴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뭐 대단한 목표와 평가나 뭐 KPI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뭔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회사에서 여러분의 커리어를 시작해보는 게 경험을 가져보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계획을 가졌다는 거는 회사가 그래도 나아갈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준다는 기준인 건가요? 그렇죠. 딱 회사 들어갔어. 회사가 뭔가 나름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괜찮아요. 회사 자체가 지금 뭔가 일로 가야 돼. 이 다음은 이거야. 이거 끝나면 이렇게 도전하자. 뭐라도 이제 이런 게 있으면 괜찮아. 그럼 반드시 그 회사는 성장하고 여러분이 어떻게든 연결시킬 고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딱 들어갔더니 회사 사람들이 다 동태 눈깔이야. 야, 우리 내일 뭐 해야 되냐? 막 이러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얘를 필살기를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회사가 목표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 수도 있어요. 계획과 상관없이 오늘은 이 일 했다가 내일은 이 일 했다가 모레는 이 일 했다 이런 식으로 변환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에서는 유사 경험이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사 프로세스가 굉장히 빠른 기업. 뭐 서류 제출부터 면접 최종 합격까지 일주일 안에 막 다 끝나. 자, 이게 빠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체계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좀 불안하다. 이거 진짜 막연한 불안감이거든요. 체계적이냐 아니냐를 기간으로 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체계적이라는 거는 뭔가 순서가 있고 기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체는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냐 없냐인데 대기업이라고 해서 이 체계가 기간으로 될까요? 재밌는 거는 대기업조차도 면접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방을 나가는 순간 합부는 다 결정돼요. 근데 발표가 늦게 되는 것 뿐이야. 많은 면접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인식 때문에 그래. 사실 결과는 이미 나왔어 오늘. 근데 오늘 바로 발표하면 제일 좋은데 그래도 조금 며칠 고민하는 것처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며칠을 이거 끄는 경우가 많다고. 너무 충격적인 발언. 아니 왜? 뭐 현실인데. 진짜 그렇거든 진짜. 아니 면접 가가지고 무슨 뭐 한 사람을 놓고서 이 사람을 며칠을 고민하는 회사는 어떤 경우냐면 딱 이거야.
보류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뽑자니 좀 뭐가 아닌 것 같고, 그냥 떨어뜨리자 좀 뭔가 아까워. 그래서 시간을 두고 조금 더 고민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같이 발표를 해야 되니까 좀 늦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전체 면접자의 10%도 안 돼요. 뭐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뭐 아주 소수입니다. 그나마 이런 거를 확인하는 회사는 내가 보기엔 되게 희망적인 회사야. 대부분 이거조차가 없어요. 그냥 합볼 다 그 자리에서 끝났는데, 야 그래도 좀 생각하는 척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는 발표를 합시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아닌 회사 있으면 얘기해봐. 아니 인사팀 얘기해보라고, 댓글 달아봐. 이 과정에서 휴가 검토하는 프로세스 있으면 댓글 달아보라고. 내가 그 인사팀한테 가서 좀 배우게.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아니 나 인사팀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많잖아. 사실 그거는 대기업이니 체계가 있는 기업이니 아니냐와 상관없이 다 결정이 다 있다. 나 있는데 다만 발표 시점을 이유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더 있기 때문에 하는 것 뿐이다. 여러분 이거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만큼 한 사람을 합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주일 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기 전에 이력서도 한번 안 읽고 온다는 게 여러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면접관들은요 그날 면접 끝나는 순간 다시는 안 모여요. 인사팀만 그 합불 결과를 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인사팀이 면접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회사 같으면 뭐 조금 고민의 여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면접관이 결과를 내놓은 거를 인사팀이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 면접관은 그날 여러분을 처음 보고 여러분의 자소서와 이력서도 그날 처음 보고 그 이후로는 다시 만나지 않는다. 그거 뭐 뻔하잖아. 이거 답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면접 끝나고 바로 끝나자마자 결과 발표가 났어? 그것 자체로 체계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 어설픈 기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여러분 같은 사람은 정말 기다렸기 때문에 와 이런 사람이랑 우리 당장 내일부터 일합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거야말로 순서와 기준이 이미 세팅돼 있는데 여러분이라는 정말 함께 일하고 싶은 존재가 혜성같이 등장한 거지. 이것 때문에 그 회사를 막 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거나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럴 필요는 없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같은 채용 공고가 계속 올라오는 경우. 이거는 좀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해 볼 포인트가 있어요. 같은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주기가 중요해. 만약에 내려가지 않고 채용 공고가 계속 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100% 뭐냐면 적합한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2달, 3달 되더라도 뭐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채용 공고 올라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100%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많은 경우에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또는 지금 이 포지션에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채용을 여러 차례 열었지만 계속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다 채워넣지 못했기 때문에 이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채용이 끝났어. 근데 한 달에서 6개월 사이에 계속 같은 공고가 반복해서 올라온다. 자, 이 경우는 대부분 퇴직에 의한 휴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 경험상 통박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뽑은 것 같아. 끝났어. 근데 한 달 뒤에 또는 3달 뒤에 뭐 4달 뒤에 5달 뒤에 이게 일정한 텀을 두고서 그때 올라온다. 이럴 때는 저는 직업 행성을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회사 이 직무에 대한 리뷰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근데 거기서 그걸 봤더니만 굉장히 안 좋은 악성 리뷰가 많이 달려있다. 그 경우에는 아마도 이 채용 포지션이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이 어렵거나 뭔가 지원이 안 되거나 인성 거지들로 꽉 찬 뭐 정치판이거나 뭐 이런 경우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두 명이면 그 개인의 문제인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조직의 문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이 두려움이나 걱정이 되는 포인트를 몇 가지 더 설명을 좀 드렸는데 무조건 여러분들이 면접 보기 전에 직업행성 같은 이런 리뷰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기업의 내용을 보기보다는 일단 면접을 가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채용 공고나 면접의 회사의 분위기나 이런 내용들을 봤더니 지금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런 단초가 있을 때만 저는 면접 본 뒤에 직업행성 같은 여러 가지 리뷰 사이트를 참고해 보는 것 정도로 쓰면 그냥 딱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죠.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 꼭 성장했으면 좋겠는 사람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경험이 진짜 아무것도 없다. 경험 자체가 없는 분들. 근데 뭔가 니즈와 열정과 의지가 뿜뿜이신 분들은 여기서 시작해 보시는 게 좋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직무를 피벗하고 싶은 분들, 다른 직무로 바꾸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커리어 브릿지라는 형태로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커리어를 한번 쌓아보는 필살기를 만드는 경험 정도로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특히 스타트업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진짜 나는 성장이 나의 유일한 성취다. 성장 지향형이신 분들은
스타트업 중심의 중소기업에서 커리어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트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 회사로 사람 추천을 해달라는 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래 더보기란에 얼라이브 인재풀이라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같은 뜻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자문도 하고 교육도 저희가 해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다가 그냥 여러분의 간략한 정보를 넣어 놓으시면 매칭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연락도 드리고 혹시 이런 데서는 어떠시냐라고 제안도 여러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정말 많은 기업, 많은 형태의 회사들이 있어요. 너무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걱정되거나 무섭거나 두려워서 시작 주체를 못하겠다 이런 포인트가 있다면 댓글로 상세하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적어주시면 제가 그 내용들을 또 모아서 좋은 콘텐츠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